제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다룰 것 같습니다. 동안을 만드는 비결 원장님께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에 팔자주름이 좀 고민이라서 이거를 필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리프팅 레이저를 해야 될지 매번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를 더 추천을 하시나요? 지금도 충분히 동안이십니다. 나이 모르시나요? 감사합니다.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동안 성형 다들 요즘 핫 이슈죠.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형외과적으로 이제 동안 성형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주름도 없어야 되겠지요. 얼굴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름도 없어야 될 거고 또 볼륨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자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강한 유지 인대들 중에 이제 팔자랑 입 옆쪽에 메이어트 라인이라고 하는 이쪽 인대가 가장 강해요.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붙어 있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쳐져 내려오면 여기서 덜커덕 걸리는 거죠. 이런 인대들이 없다면 입으로 그냥 다 쏟아졌겠죠, 처짐이. 그렇죠? 근데 어쩌면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안 웃을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표정 근육들이 와서 붙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처짐이 뭐 심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들이면 이제 필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륨을 채워주면 좀 덜 보일 거예요. 근데 돌출형 입이 심하달지 아니면 이제 웃는 게 심하다거나 이제 팔자주름이 너무 깊고 처짐이 심하다면 생각해 보시면 원래대로 처짐을 돌려주는 방법이 팔자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동안 성형과 리프팅 성형은 함께 갑니다. 그럼 그 팔자에도 보통 이렇게 필러를 많이 맞으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리프팅과 볼륨도 함께 갑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리프팅만 당긴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네. 펴질 정도로 당길 네. 수도 없고요. 채워주고 당겨주고. 그럼요. 두 당기고 가지를 같이. 약간의 비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이게 주름이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없이 채워서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채운다면 당연히 원숭이처럼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색하니까 가장 좋은 건 뭐 물론 이제 저는 리프팅이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필러나 이런 걸로만 할게요 하면 자연스러운 정도 선에서 그냥 필러로 메꿔주는 게 맞고요. 가장 좋은 건 조금 당겨주고 그 후에 비는 공간을 필러나 이런 것들로 좀 채워주는 게 좋겠죠. 저 옛날에 스컬 스컬트 그거는 이제 그 필러의 종류인가요? 뭐 주사 맞으면 차오른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요즘 많이 하시나요? 스컬트라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세요. 필러는 아니고요. PDO나 PLA 성분 이런 부분들이 콜라겐을 자극해서 네. 이 살이 차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필러만큼 볼륨이 차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동안 성형에 있어서 볼륨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잔주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더 많이 꺼진 부분들은 본인의 지방을 사용하는 지방이식이랄지 아니면 필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보형물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스킨 보톡스 이거랑 뭐 콜라겐 부스터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킨 보톡스는 이제 일반 근육 보톡스랑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육 보톡스는 훨씬 근육에 아주 깊은 층에 들어가서 그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턱 보톡스는 일례로 설명해 보면 이제 교근이라고 해서 씹으면 튀어나오는 근육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톡스가 들어가면 이 근육의 움직임이 안 되는 거죠. 앙 해도 튀어나오질 않는 거죠. 이마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마 주름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를 못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주름은 펴지는데 또 잘못된 위치에 맞으면 눈을 뜨는 게 불편해지겠지요. 근데 스킨 보톡스는 이 표층에 그 보톡스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모공이나 이런 피부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여하는 거지 아주 깊은 층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그런 시술 방법은 아니고요. 좀 궁금한 게 이 스킨 보톡스가 어떻게 모공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그 탄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공에도 모공 근육이 있으니까요. 오. 모낭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부분들이고 스킨 보톡스에 의해서 모공이 수축되는 역할도 조금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잔주름이 좀 많다라는 분들은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근육 보톡스를 맞아야 될 부분과 네. 스킨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요. 아, 이것도 또 사람마다 이제 또 다른 부분인 그렇죠. 거네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아무리 씹어도 교군이 나오지도 않는데 네. 턱 보톡스를 계속 맞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것과 비슷하겠죠. 또 미간을 쓰지도 않는데 미간 보톡스 굳이 예방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스킨 보톡스는 그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조금은 짧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일반 보톡스를 조금 더 희석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은 한 4개월 정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톡스의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나요? 아주 깊은 층에 맞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막 내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스킨 보톡스만으로도 동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잔주름 면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처지겠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슬프네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 이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마 이거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부작용인 건가요? 이마를 쓰셔야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주름이 지고 보기는 싫지만 이제는 눈꺼풀 자체가 이제 처지고 내려와서 무거워서 그걸 이마를 써서 이제 치켜뜨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이마주름이 너무 심하게 지니까 무조건 보톡스를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마를 못 쓰면 눈을 이렇게 뜨고 눈 뜨는 게 불편해지시면 그게 더 문제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헤어라인 근처에 맞든지 위쪽에 맞아서 그 이마를 쓰는 눈을 뜨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보톡스를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톡스를 맞을 때도 그냥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해가면서 넣어야 되겠죠. 정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네요. 동안이 되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냥 무작정 놔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 피부 두께, 뭐 깊이, 주름 깊이. 내가 쓰는 표정 막 이런 것까지. 리프팅에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뭐 나이대별로 맞는 게 하는 게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많이들 문의 주세요. 아무래도 동안 성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이나 처짐에 관심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또 일하는 연령대가 많이 이제 늘어났죠. 네. 예전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지금은 다 일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탄력 리프팅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강도의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피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 40대, 30, 40대 이 정도가 이제는 팔자주름이나 조금 처짐이 걱정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대부분 하는 게 탄력 레이저들이지요. 뭐 종류도 워낙에 많고요. 요즘 탄력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뭐 아예 너무 많이 처져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탄력 레이저는 어느 정도 안쪽에 있는 피부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에 작용해서 조금 더 그걸 당겨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나이대는 한 40대 정도? 40대, 40대 중반 이 정도일 거고요. 물론 피부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탄력 레이저라고 할지라도 실리프팅만은 못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 레이저로 효과를 못 볼 피부들은 처짐이 더 있거나 그러면 그 윗단계인 수술적인 실리프팅을 권유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실리프팅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기가 있는 실들을 관자 쪽을 향해서 삽입해주고 또 저희 병원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 옆쪽, 레리어트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시기 때문에 귀 뒤쪽에서도 실을 넣어서 조금 더 당겨드리고요. 또 그 윗단계는 이제 수술적인 부분들인 거죠. 안쪽에 이제 근육을 스마스라는 근육층을 당겨주는 수술들인데 처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생각보다는 근육은 많이 늘어져 있다. 그렇다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스마일 리프팅이라고 하죠. 근육만 당겨주는 이제 관자 쪽에 있는 두피 절개를 통해서 실을 삽입해서 근육을 당겨주는. 뭐 본인들은 너무 잘하세요. 누워서 보면 귀 앞쪽이 이렇게 이제는 피부가 남아서 이렇게 처져 있다. 맞아요. 네. 아직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피부도 절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피부를 많이 잘라내려고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를 절제하려면 결국은 절개선이 필요하지요. 최대한 흉이 보이지 않도록 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당겨지고 또 제거하려면 결국은 머릿속에도 조금은 열기는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미니 리프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 절개로. 그러면 남는 안쪽에 있는 근육을 당겨주고 남는 피부들은 이렇게 귀를 따라서 귀 연골 따라서 이렇게 절개해주면 이렇게 피부 절제선 흉이 많이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목도 처지고 너무 많이 처지면 이제는 최종 단계인 안면거상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피 안쪽 아주 위쪽부터 해서 귀 아주 뒤쪽까지 다 열고 다 당겨줘야 되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안면거상술은 조금 안 하려고들 많이들 하세요. 아무래도 회복 기간도 조금은 더디고 피멍도 조금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오고 좀 오래 가기도 하고요. 물론 빠른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박리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싫어하시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미니 거상술, 미니 리프팅을 선호하시는 추세기는 합니다. 미니 리프팅은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안쪽에서 귀 앞쪽 따라서 이렇게 귀 뒤쪽까지. 그러면 그 전체 안면 거상술은 이마 쪽도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다 하는 겁니다. 저는 리프팅, 이제 레이저 리프팅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고주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 가격들이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나는 더 효과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 리프팅이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데 실보다는 레이저가 어떻게 보면 더 비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비싼 거 하느니 실 리프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른 거죠. 죽어도 나는 수술은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센 레이저, 고주파 레이저들 찾아서, 초음파 레이저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통증도 심해요. 그렇겠죠. 아픈 것도 싫고, 그렇죠? 피부에 따라서도 그 탄력 레이저들도 다 다르고요.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도 피부 두께에 따라서도 레이저 선택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이것도 다 달라. 네, 거기에 맞춰서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아무리 탄력 레이저를 많이 받아도 피부도 두껍고 근육도 두껍고 처짐도 심한데 그것만 고수하자니 이건 또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윗단계를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물론 아픈 건 훨씬 레이저 에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는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너무 심한 통증을 또 싫어하세요. 그렇죠? 굳이 그걸 참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거상을 하면 한 번 이렇게 좀 절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당겨서 또 절개를 하고 또 당겨서 또 절개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진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이제 고식적인 클래식한 방법의 안면 거상술은 박리 범위도 거의 입 근처까지 와야 되고 피멍도 오래되고 오래 가고 너무 힘드셔서 예전에는 실리프팅이나 탄력 레이저들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40대만 해도 조금 처짐이 있으면 그 수술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웬걸 역시 피부는 몇 년만 지나면 또 처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아래 단계 시술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죠. 최대한 버텨보는 거예요. 그럼 실의 경우에는 뭐 녹는 실을 쓴다고 하면 진짜 막 녹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되게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실리프팅 할 때 녹는 실들은 PDO 실입니다. 대부분이 돌기가 있는 PDO 실들. 이 실들이 대부분 녹는 게 사람 체온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근데 평균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녹아서 이제 사라지는데 안쪽에 이 조직들을 당겨주고 안쪽에 스마트스라는 근육층들에 어떻게 보면 흉을 만들어서 늘러붙게 만들고 유착을 만들고 지들은 이제 녹아서 이제 사라지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실리프팅이 뭐 영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길면 1년 반, 2년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1년 전후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체온이 높으신 분들은 한 1년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막 이때 리프팅을 했는데 막 너무 아프고 이거 빼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이 실리프팅 한다고 해서 이제 초반에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안쪽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스마스층 사이 쪽에 이제 그래도 꽤 두툼한 실드를 이제 관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줘야 되니까 네, 입을 크게 벌리거나 그럴 때 이제 통증을 조금씩은 느낄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유들유들 해주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 이제 통증은 이제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프팅을 잘못해서 너무 쑥 들어가는 이제 등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는 있지만 통증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지 이렇게 정말 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 종류가 많아졌네요. 많죠. 진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진짜 거죠. 다양해졌네요. 정말 동안이 될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병원만 잘 다니면 돈과 부지런함. 부지런함.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받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부스터 중에 엑소좀이라는 것과 뭐 리쥬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킨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예,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스킨 부스터 탑 3. 예, 추천하시는 세 가지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보톡스 필러가 양분하고 있었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보톡스 필러에 지친 피부들을 재생시켜주는 힐러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바뀌고 있죠. 필러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물질이고 물론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쓰는 필러들은 되도록이면 너무 오래가는 필러들을 안 쓰려고들 해요. 저희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코 필러나 이런 부분들 코 수술할 때 보면 뭐 녹이다가 안 되면 이제 제거를 해드리고 보면 안쪽에 필러들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가는 필러들, 아예 녹지 않는 필러들도 있습니다. 그런 필러들은 조금은 자제하려고 하죠. 저희 병원은 아예 안 쓰고요. 그래서 이제 필러가 그렇다고 해서 막 흘러내리거나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요즘에는 국산 제품도 뭐 물론 외산 제품도 많고 국산 제품도 많지만 국산 제품들도 많이 안정화되고 좋아져서 큰 문제는 없어서 정확한 위치에 혈관만 잘 피해서 잘 논다면 상관은 없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싫은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스킨 부스터인 거죠. 네. 3대장 세 가지 요즘에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제 엑소좀, 리쥬란, 주베룩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많이들 쓴다고 생각합니다. 엑소점은 세포 외 부분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포 전달 물질.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세포 안에 있는 이제 DNA랄지 RNA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다른 세포로 옮겨갔을 때 그 부분에 세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 성분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동안 성형에 이제 어떻게 보면 키 재료가 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많이 밝혀지지는 않아서 최근에는 정말 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역할은 줄기세포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줄기세포는 채취도 힘들고 네. 훨씬 힘들지만 엑소점은 훨씬 생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는 어떻게 보면 훨씬 잘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엑소점 화장품들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리쥬라는 엑소좀보다 그 전에 건가요?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현재에도 정말 활발하게 시술하고 있고요. 현재 쓰고 있는 스킨 부스터 중에 피부에 직접 이제 주입하는 게 가능한 건 리쥬란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엑소점은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처럼 아니면 이온화 시켜서 도포해서 이제 사용하고는 있지만 안쪽에 들어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엑소점을 사용할 때도 가장 순도가 높은 걸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리쥬란으로 돌아오면 리쥬란이라는 건 이제 이온화 생식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정제해서. 그래서 그 제품이 콜라겐과 만났을 때 이제 늘어지고 이제 노화된 콜라겐들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유명해졌지요. PN 제제라고 하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리쥬란은 현재까지도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주름을 개선시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주베룩이죠. 주베룩은 PDLLA 이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콜라겐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쓰이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특히 이제 주베룩이나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은 눈가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륨을 채워주면서 늘려주는 데는 리쥬란보다 훨씬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 네, 튼튼하게 해주는 건 리쥬란이고 좀 네. 볼륨을 채우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건 오히려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 그럼 주베룩. 결국 두 개 다 해야 되겠네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가성비랑 만족도가 좋은 피부 시술 탑 3 정도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는 턱폭톡스. 그렇죠? V라인을 만들어주는데 이거 튀어나오면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는 스킨보톡스. 그렇죠? 피부의 모공이나 이런 탄력을 주는 데는 스킨보톡스가 가격 대비 가장 좋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부스터 주베룩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뭐 소개팅을 나간다던가 뭐 중요한 자리를 나갈 때 급하게 뭔가 리프팅도 하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피부도 막 탄력 있게 하고 싶으면 가장 그 빠른 시간에, 시간에, 네. 효과를 볼 수 효과를 볼수 있는. 있는. 아, 네. 가셔서 레이저 리프팅 받으시고 턱보톡스 맞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턱보톡스는 저도 맞아봤는데 그 멍이 그렇게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아까 주베룩 요거 예 그런 거는 좀 멍이 어떻게 멍도 좀 들 수 있겠죠. 의사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혈관을 다 찾아서 그걸 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워낙에 이제 피부 콜라겐층이라는 건 이제 근육층까지 깊은 층은 아니고 피하 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피부 아래쪽에 있는 층에 이제 얇게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또 요령도 있습니다. 놓으면서 바로바로 좀 눌러주고 압박해주면 피멍이 그렇게 심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그 뭘 해도 바로 뭔가 눌러주시고 얼음으로 딱 해주시고 네. 하면은 회복이 되게 빠른데 어떤 병원에 가면은 이게 멍들 것도 아닌데 뭔가 조금 예, 그런 것들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애정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네. 이것도 다 노하우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 리프팅이라고 코레지 리프팅이라는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떤 레이저인가요? 코레지 리프팅은 이제 공명파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탄력 레이저와는 조금은 에너지 파장대가 좀 다릅니다. 초음파나 고주파는 통증도 꽤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코레지 레이저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명파는 안쪽에 콜라겐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통증도 별로 없는데 특히 받고 날 때보다도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오히려 약간 탱탱해지고 탄력감을 더 느끼는 레이저예요. 좋다. 청담동 아줌마 레이저라고들 많이들 부르지요. 이 레이저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해도 효과를 뭐 한 60대 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인가요? 물론 이제 처짐이 너무 심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 레이저는 큰 의미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수술 받은 다음 날이 가장 젊죠. 그 다음 날부터 또 처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씩은 탄력 레이저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코레지 에그리프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얇은 사람들한테 더 얇은 피부에 추천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해야겠네요. 제가 좀 피부가 선생님 좀 많이 얇은 편이지 좀 않나요? 얇으세요. 워낙에 하얗시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거를 하면 조금 효과를 아직은 워낙에 동안이셔서 일단 이따 뵙겠습니다. 그럼요, 원장님. 이 압구정 DS에서 좀 유난히 조금 추천하는 그리고 또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또 시술해 주시는 거에 따라 또 효과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레이저보다 어떻게 보면 아픈 레이저들보다 네. 탄력 레이저를 가장 선호하고 각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V로라는 탄력 레이저는 초음파와 고주파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 레이저는
뭐 통증을 잡은 레이저기도 하고요. 조금 더 피부가 두툼하신 분, 저희 병원은 좀 두툼하신 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네. 그 부위로 레이저로 효과를 많이 보시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초음파 자극하는 거랑 고주파가 자극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따로따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부 얇은 분들이나 두꺼운 분들이나 다 좋겠네요. 근데 두툼한 피부에 훨씬 좋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코레이지 레이저는 얇은 피부에 훨씬 효과가 좀 좋습니다. 저는 그 두 개 다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좀 잘해주실 것 같아서 얇은 피부에 자극하지 않게. 예별 씨 어떻게 좀 동안에 관한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네, 저는 오늘 알게 된 정보로 이제 앞으로 더 쭉쭉 어려지려고요. 지금도 충분히 어려 보이십니다. 자꾸 처지네요, 피부가. 네, 저희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전반적으로 Q&A 가지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